글쎄요.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치아 건강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주 질환이 당뇨병의 심장 질환, 거기다 암 발생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로? 네, 그럼요. 잇몸에 생긴 염증 물질들이 온 몸에 퍼지게 되면 네. 당뇨병과 연관된 인슐린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심해지는 증상이 오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암 발생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실제 치주 질환이 있다고 암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치주 질환과 암 발생 간에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치주 질환에 대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기적인 검진이 그렇다면 필요하겠어요. 근데 또 이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네. 치주 질환 때문에 생긴 염증 물질들과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퍼지게 되면 혈관 안쪽에 있는 벽이 손상을 입으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막히는 증상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뇌혈관 쪽에서 벌어지게 되면 뇌졸중도 일으킨다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산모들의 경우에는 이런 치주 질환 원인균들과 염증 물질들이 태반을 또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태반을 통과하게 되면 자궁을 수축시키는 현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산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들이 혈관 어디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질환의 위험도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세균뿐만 아니라 세균들이 내뿜는 염증 물질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에 네.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체질이라든지 스케일링이 소홀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도 자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떨까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올바른 칫솔질을 하시면 치태와 치석이 생기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잇몸 염증이 생기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치태와 치석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칫솔질을 하셔야 되겠지만 치과에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나라마다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구강 상태에 따라 다 다른데요. 예. 나라마다도 특성이 좀 있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도 좋다라는 게 이제 영국에 있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건강관리 기관 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받아야 된다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쪽에서 네. 1년에 한 번씩은 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예, 하지만 환자분들마다 치석이 생기는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염증을 관리하실 수 있게 잇몸의 상태를 이제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에 따라서 대개 1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내원 간격을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양치질 같은 경우는 보통 3분 양치라는 말을 하지만 3분이 생각보다 참 길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과 함께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분들은 가로로 닦으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세로로 닦는 게 맞다고 합니다. 방향이 중요한가요? 네, 방향이 중요하죠. 가로로 닦으시면 시원하게 칫솔질을 하는 느낌은 드실 수 있습니다만 치아 면이 깎여 나가거나 잇몸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칫솔을 크게 구분하자면 수동 칫솔과 전동 칫솔이 있는데요. 수동 칫솔을 사용할 경우에 치과의사 선생님의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잇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추천받아서 이제 칫솔질을 하시면 되겠는데, 네.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즉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회전법이라고 해서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분에 한 45도 각도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가 잘 들어가게 위치시킨 다음 약간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한 다음에요. 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살짝 흔들면서 회전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즉 칫솔모를 잇몸 사이사이에다가 박아 넣는, 너무 세게 박아 넣지는 마시고 쐐기처럼 살짝 이렇게 조금 한 1, 2mm 정도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볍게 압박을 주고 계시면서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시다가 쓸어내리시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좋고요. 이렇게 칫솔질을 치아 하나하나마다 또는 그 칫솔모가 커버하고 있는 치아가 대개는 한 2-3개 정도의 치아는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3분이라는 시간이 아마 금방 가실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오히려 그렇게 닦으니까 5분 내지 10분이 걸리더라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예. 그게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3분 정도가 그래서 대개는 시간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치아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서 닦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칫솔질을 하는 시간 자체도 제대로 이렇게 치아 하나하나마다 신경 쓰면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방법이 힘드신 분들은 아예 전동 칫솔을 쓰시면 됩니다. 전동 칫솔은 대개 2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수동 칫솔의 한 3분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메이커 있는 검증된 전동 칫솔을 치과 의사 선생님께 추천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치석과 치태가 유난히 잘 끼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사람마다 침 속에 구성하는 성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드시는 음식 종류도 다르니까 치석이 생기는데 그리고 치태가 생기는 데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석과 치태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만큼 쌓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입속의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영양분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얇은 막을 치태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치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으면 또 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치태는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요. 물론 그것도 두꺼운 막으로 해서 이제 좀 쌓여 있는 상태면은 꼭 바풀 같은 것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네. 대개는 많은 분들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는 치석이 된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치석이 되면은 대개 색상이 좀 거무스름하게 되거나 노랗게 되거나 하는 식으로 치아 주변에 들러붙어 있게 되기 때문에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석 치태를 제거한다고 이쑤시개로 긁어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치아를 좀 상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치석과 치태는 이쑤시개로 절대로 제거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치과에서 전문적인 치석과 치태 제거 기구를 사용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쑤시개는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같은 걸 빼내는 데 쓰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쑤시개를 쓰시면 오히려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잇몸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쑤시개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차라리 이쑤시개 대신에 평소에 칫솔질 하신 다음에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치실은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에 사용하는 것이고 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칫솔로 잘 닦여지지 않을 경우에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치실을 집어넣어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공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네. 때는 치간 칫솔을 또 사용을 부가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스케일링을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스케일링이 좀 치아를 약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스케일링 후에 잠깐의 시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걸까요? 그건 치아 주위에 치석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치아로 전달되는 외부의 온도 자극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되면 외부 자극이 치아 속에 존재하는 신경에 가까이 전달되니까 네. 더 시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오랜만에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염증이 심해서 부어오른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들뜨고 아픈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 표면에 보호막이 재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치주 질환, 잇몸병 그리고 풍치라는 얘기도 하는데 풍치는 바람이 들었다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교수님? 풍치는 치주 질환에 대한 예전 선조들의 표현인데요. 예. 뭐 바람만 불어도 치아가 아프다 정도의 뜻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느냐,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거는 또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바람만 불어도 하여튼 치아가 아프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잇몸병은 치주 질환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부르는 말이고요. 네. 뭐 치은염과 치주염은 파괴 정도에 따라서 치주 질환을 분류한 겁니다. 예. 네. 물론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 다르겠죠. 네. 염증 상태는 물론 전신적인 건강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서부터 수술적인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 더 옆에 치아로도 번지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치주 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에 오는 병이니까 치아가 빠질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그 치아가 빠지면 염증이 거기서 또 끝나면 좋겠는데 그 옆에 있는 치아로 또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잇몸도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턱뼈와 잇몸과 해가지고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치아가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혹시라도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신질환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 오 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나이 들면 입냄새가 심해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자신은 냄새가 나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요즘은 왜 신경을 쓰냐 하면 입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자꾸 쩝쩝거리기도 되고 혀에 백태도 끼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수시로 밖에서 양치질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탕을 들고 다니면서 입이 마를 때마다 하나씩 먹는데요. 우리 애들은 또 사탕을 많이 먹으면 또 충치가 생긴다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데 원래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도 영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입이 자꾸 마르는 건 또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입이 말라서 냄새가 나는 건지 구취가 입을 마르게 하는 건지 구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아, 그럼요. 실제로 구취가 난다고 혹시 문제가 없는지 봐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구취를 본인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예민한 분들은 좀 느끼시죠? 사실 본인이 구취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구취가 난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은 실제로 그게 구취가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하신 분처럼 입마름이 심한 분들은 사탕을 꼭 챙기는 분들도 있는데 단맛이 주는 위험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분의 그 상태는 이해가 갑니다만 예. 사탕에 포함된 당분 때문에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침이 잘 안 나오셔서 그렇게 당분이 적용되게 되면 충치가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위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껌을 사용하시는 것이 차라리 사탕보다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요. 예. 나이 들수록 입이 마르고 백태가 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건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연세가 드실 때까지 이제 복용한 약물이라든지 세월이 지나면서 겪어온 다른 질병들 때문에 신분비가 잘 안 되는, 그러면서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백태 같은 경우는 입속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탈락된 구강점막 상피세포들이 침하고 섞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칫솔질 마지막에 이제 혀를 가볍게 닦아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이런 백태들도 관리하시기 편한 편입니다.
근데 입마름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물을 계속 마실 수는 없잖아요.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물을 자주 드시는데도 입이 계속 마르는 증상을 느끼신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구강건조증이 진짜 있는 건지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인공타액 같은 것도 저희가 처방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처방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잇몸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든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게 치주 질환이죠? 네. 치주 질환도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환자분이 잇몸 관리를 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유지관리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치아를 위한 방법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인데요. 네. 평소에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동시에 정기적인 치과 점검을 통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은도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